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일요일인데 아주 서울에서 중국에서 이 아주 훌륭한 필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트 매그 프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니시에서 결국 자석 필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석 필터는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죠. 벨로에서 아주 유명한 자석 필터가 나왔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석 필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니시에서는 이게 조금 늦게 출시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방법으로 조금 편의성이 좀 더 높여진 상태로 출시가 됐지 않았을까. 그 그림에 보면 필터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아마도 그 ND 값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해 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색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저도 뭐 필터를 많이 쓰지만 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ND 100인지 ND 64인지 이런 거 다 글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이 노안이 오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했으면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확인이 더 잘 될 것 같고요. 일단 요거 일단 언박싱을 해보고요.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뒤에는 요 박스 안에 뒤쪽에 다양한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세트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풍경이죠. 풍경에 맞는 이 세트를 일단 신청을 해서 요번에 내려왔습니다. 좀 훌륭한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아주 좋게 링이 렌즈에 맞게끔 필터 렌즈가 그 업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에. 그래서 67mm, 72mm, 77mm 이렇게 업링이 돼 있어서 어떤 렌즈든지 꼽으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리 그 사전에 그 준 정보에 의하면 니시 필터에서 준 정보에 의하면 캐논 1535, 1530, 그 다음에 소니 1635 뭐 이런 렌즈들을 비네팅을 좀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하고 이게 비네팅이 없으면 참 좋은데, 일단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봉하기 앞서 니시 필터에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아주 훌륭한 필터, 자석 필터 세트를 보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그린 촬영 시스템 정재수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요번에 출시된 거라는데, 제일 먼저 출시된 게 82mm입니다. 82mm. 저는 사실은 95mm를 받기를 원했는데 95mm는 좀 늦게 나온다고 해서 미리 82mm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박스고요. 그 다음에 안에 간단한 이렇게 뭐 설명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미리 이 자료도 좀 보긴 했는데 어쨌든 세트가 다양한 세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FSND 세트 킷 렌즈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품으로 다 판매가 되고, 키트는 캡처가 있고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있고 블랙 미스트, 우리 그 영상 찍으신 분들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름메이커 키트가 있고요. 필름메이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약간 가격은 비싸겠죠. 정확하게 이게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막 중국에서 넘어와서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필름메이커에는 기본 ND 우리 풍경 요 키트에다가 블랙 미스트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마 키트가 있고 나이트 키트가 있습니다. 밤에 촬영할 수 있는. 그래서 필터 종류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이 세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뭐 들고 다니기 편하게 박스가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는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필터가 총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은 다 링입니다. 링. 제가 렌즈가 지금 77mm 렌즈를 지금 지금 꺼내놨기 때문에 77mm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요거는 77mm, 여기 77mm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18mm 콘탁스 렌즈가 있습니다. 18mm 콘탁스 렌즈가 있는데 요거는 67mm 있고, 일단 다 꺼내겠습니다. 콘탁스가 18mm인데 이게 필터 구경이 86mm입니다. 어중간하죠. 그래서 82mm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95mm를 신청을 했는데 늦게 나온다 이래서 일단 82mm로 받아서 지금 오늘 언박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18mm 콘탁스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요거 뚜껑인데요. 뚜껑이 아주 단단하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티타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볍고, 캡 자체가 아주 튼튼하게 보호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 이게 보시면 똑같은 캡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한 개는 렌즈 앞에 꼽히고요, 한 개는 기존 남아 있는 다른 필터에 보관용으로 이 또 뚜껑이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캡이 두 개가 있다는 거. 계속 열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82mm, 82mm 링. 요거는 77mm 링. 그러니까 렌즈에 꼽아서 요 앞에 끼우는 게 조금 더 큰 거죠. 이게 커져야 비네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이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인 요게 렌즈에 꼽히고, 요 주위로 요 까만 부위가 아마 자석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오디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석이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자석 때문에 여기에 좀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석만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여기 자세히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아마도 돌리면 뭔가 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일단 다 오픈하겠습니다. 이게 열리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캡이 요거는 프론트 캡, 앞쪽 캡이고요. 앞쪽 캡이 있고,
아우, 이 자석으로 다 되어 있네요. 앞쪽 캡으로 딱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떼집니다. 아우 씨. 근데 이걸 약간 돌리면 조금 힘을 주면서 탁 떨어집니다. 아까 홈이 있다는 게 아마 홈에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잡혀 있는 손잡이 부분, 요 부분에 딱 돌려서 딱 끼우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예. 그리고 이걸 살짝 돌리면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주 그 자석이 굉장히 그냥 대충 놔도 떨어지지 않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이게 프론트. 그래서 프론트 캡이 이렇게 두 개가 프론트 캡입니다. 둘 다. 그래서 한 개는 이제 렌즈 앞에 끼우고, 한 개는 이제 그 우리 뭐 보관용으로 있는 이쪽에다가 렌즈에다가 끼우는 거죠. 일단 캡이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한 개는 ND8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얇거든요. 렌즈가 두께는 좀 있는데 요 안쪽에 앞쪽으로 앞부분 그러니까 렌즈 쪽이죠. 렌즈 쪽으로 아주 바짝해서 붙여 있고 위쪽으로 약간 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사각으로 나가면서 빌레팅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ND8은 보통 저는 어느 시점 많이 쓰냐면 이끼 계곡 같은 물 흐름 잡을 때 너무 길게 주면 너무 뭐 이렇게 뽀얗게 그냥 아예 보이지 않는데 ND8 정도 되면 그 흐름도 이렇게 자세히 보이고요. 그 흐름이 아주 그 실감 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 계곡 찍을 때라든지 파도가 어느 정도 친다 이러면 그 부분을 약간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ND8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요 서로 밉니다. 자석이라서 절대 붙여지지 않습니다. 잘 안되죠. 안됩니다. 자석이 아마 서로 같은 극끼리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D8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D64 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ND64입니다. 이 ND64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많이 쓰이냐면요, 이제 해질 무렵 특히 뭐 해 뜰 때 또는 해 질 때 그때 보면 이 64 정도가 딱 적당하게 맞았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어두우면 ND1000 정도 되면 해질 무렵에 찍으면 완전히 컴컴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64 요걸 중간 지점에 약간 해가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64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약간 장노출이 되면서 빛도 많이 들어오고, ND1000은 아주 해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는 직전 또는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정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ND1000은, 그래서 ND64 요거를 해질 때, 해 뜰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서 조금 스탑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죠. 이게 대략 1.8 스탑, 2 스탑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남은 게 ND1000입니다. ND1000. 예. ND1000. 보통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노출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ND1000이죠. 기본적으로 ND1000. ND1000이 대략 이게 아마 표시로 보면 3스탑, 3스탑으로 되어 있는데 3스탑 정도로 이 속도를 좀
셔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ND1000을 가장 많이 쓰죠. 낮에도 ND1000 정도면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흐르는 거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고요. 낮이지만 구름이 탁 들어오면서 해가 딱 가려졌을 때 조금 장노출 이동 가능합니다. 그런 것 등이 ND10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겹쳤으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ND1000보다는 조금 더 길게 햇빛이 쨍하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32,000까지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 나온 대로 64를 만약에 쓰고 싶다 그러면 64를 1000에다가 같이 끼우면 이게 64,000이 됩니다. 64,000. 완전히 컴컴해지죠.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거의 이렇게 보면 거의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64,000 64,000 정도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핫셀 정도 같으면 1시간 정도 대낮에 1시간 정도 장노출이 가능하죠. 그런 것 등이 여기에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요 두 개를 겹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까 ND8이 있었으니까 ND8000까지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ND8, ND64, 그 다음에 ND1000, 그 다음에 8 곱하기 64, 그러면 대략 한 480면 대략 500 정도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700 정도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ND1000, 그리고 ND1000에서 8000, 그리고 8000에서 요걸 또 끼우면 64,000, 세 개를 다 끼우면 훨씬 더. 그래서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쓸 때는 100만을 썼거든요. ND 100만.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ND 100만 옛날에 나왔을 때 와, 뭐 이런 필드가 다냐 해서 서로 살려고 금방 매진되고 그랬었는데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바로 CPL이네요. CPL은 일단 이게 CPL인 우리가 이제 그 난반사를 잡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PL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연못, 특히 연꽃 찍을 때 보면 밑에 난반사가 돼서 물이 하얀 물 전체가 물 표면이 햇빛이 반사돼서 하얗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CPL을 딱 끼우면 싹 없애게 주는 게 이제 CPL의 특징이죠. 난반사를 다 잡아줍니다. 이 난반사를 잡아주는 게 CPL인데, CPL이 원래 약간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일단 끼워보면 알겠죠. 예. 난반사를 잡아주는 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끼우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끝나고 나면 이쪽에 D캡이 있습니다. D캡. 이 앞캡하고 좀 다른 D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D캡인데, 예, 백캡이고 요게 앞캡. 모양은 이거 보시면 모양은 약간 다릅니다. 안에 구조도 다르고요. 여기 두 칸이 있는 게 앞캡, 요거는 D캡. 그렇게 해서 각각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에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렌즈는 핫셀 XCD 21mm입니다. 21mm. 일단 CPL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CPL을 꼽아서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거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 보니까
CPL이 맞습니다. 예. 이게 돌리다가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워지는 그 부분에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CPL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꽂고 그냥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돌리면 색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졌을 때 사진을 찍으면 정확하게 그 단반사를 잡아주는 시점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선도가 딱 맞네요. 왜냐면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지금 그쪽에서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이 렌즈를 통해서 안쪽을 보면 노란빛이 나와요. 이렇게 딱 들으면요 파란빛이 딱 나옵니다. 정상빛이죠. 정상빛. 왜냐면 지금 흰빛이 쏙 떨어지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정상빛이네요. 이렇게 해서 CPL을 찍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 개씩 꼽아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꽂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거 잡히는지. 아, 예. 이게 역시 요 지금 딱 잠궜을 때 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좌우로 지금 가 있습니다. 좌우로 딱 해서 좌우로 양쪽으로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구도로 대각선 형태로 꼽아서 살짝 돌리면 걸립니다. 그러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살짝 돌리면 역시 안 빠집니다. 이거 막 억지로 돌리지 않는 이상 렌즈 이 자수 필터가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ND 8000을 꼽았고요. 8을 꼽았고요. 비니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ND 8을 붙였는데 지금 양쪽 끝부분에 대한 비니팅을 지금 확인을 좀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상태가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좌우로 걸려 있는 상태죠. 안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돌리면요 보이십니까? 자, 지금 좌우로 됐을 때 약간 요 부분 양쪽 끝이 지금 약간 컴컴합니다. 비네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짝 돌리면요 45도로 딱 꺾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45도입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45도로 딱 꺾으면 비네팅이 사라집니다. 보시면 지금 비네팅이 거의 없거든요. 다시 보면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에 요 부분 요 상황이 딱 됐으면 여기 컴컴한데 컴컴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45도가 딱 되면 비네팅이 이 형태가 훨씬 더 없는 형태로 이걸 지금 ND8이 아니라 ND1000을 넣으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니시 필터에서 나오는 자수 필터 세트 키트입니다. 이 키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스피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피드 붙일 수가 있고 붙였을 때 이게 흔들어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금방 떨어지는데 괜찮네요. 떨어졌을 때 이게 충격이 좀 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걸리도록 좀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찍고 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비네팅 부분은 요거를 45도로 돌렸을 때 비네팅이 없어진다. 많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돌려서, 제 생각에는 이거 2개나 3개 정도를 꼽았을 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뭐 1개 이렇게 꼽았을 때는 비네팅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한 개의 필터가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필터 뭐 슬림이라고 하죠. 슬림 형태의 그 필터보다도 더 얇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이게 유리일 건데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떨어뜨려 봐도. 그 다음에 두세 개를 이렇게 꼽았을 때도 크게 부담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예, 거의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렸을 때 아까 이제 요 정도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비네팅이 없는 거고 당연히 빠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뭐 앞캡을 2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출이 뭐 다양한 지금 벌써 이 안에 필터가 총 ND8, 64, 1000, 그 다음에 CPL까지 넣어서 총 4개의 필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뭐 이런 연출 같은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에 마침 또 링을 다 넣어줘서 어떤 렌즈든지 꼽아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따로 링을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지금 니시 자석 필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니시 자석 필터가 요번에 나왔는데 이게 생각외로 굉장히 좋네요. 일단 뭐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우리가 필터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는 작가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는 도구거든요. 카메라가 목적은 아니고요. 카메라의 목숨도 필요 없고, 카메라는 제 생각, 내 생각을 담아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을 똑같이 재현한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뭐 다큐 같은 거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걸 약간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상상력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필터입니다. ND 필터를 쓰게 되면 저속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속을 찍게 되면 일단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요. 삼각대가 아주 좋아야 되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릴리즈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사진이 내가 예측한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흐름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흐름을 찍다 보면 그 중에 제일 좋은 한 장, 그게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의 대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쓰는 것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다. 필수적인 어떤 부품이다. 필수적인 어떤 수단이다. 그래서 필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필터가 다양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트로 해서 몇 종류를 쓰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D1000 기본으로 깔리고요. ND8 이거는 이제 약간의 흐름을 잡아줄 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이 되는 어느 지점에 64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라데이션까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필터라는 것은 꼭 사진 생활에서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사진은 ND1000입니다. ND1000 비네팅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요 사진은 ND8000입니다. ND8000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네팅이나 사진이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요 사진은 ND 필터가 없이 그냥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세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뭐 문제점도 없고 굉장히 색 재현력도 뛰어난 걸로 요 사진하고 요 사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 말고는 전혀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ND 필터 중에서도 이 색 재현력이 상당히 니시 필터가 이 자수 필터를 잘 만들었구나. 사실 제가 니시 필터 홍보 작가로서 그 150mm의 사과 필터를 많이 쓰는데 색 재현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사진 작품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이 나온 필터도 역시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간단한 어떤
도구 형태로 그냥 뭐 특별한 것이 그냥 툭툭툭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니시 자스 필터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니시 필터를 2개까지는 비네팅이 전혀 없고요. 3개를 끼울 경우는 여기에다가 ND 2개에 CPL 정도 끼울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굳이 3개까지 끼울 그건 너무 어두우니까 3개까지 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CPL 정도 끼우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한 2.8mm, 2개면 5.6mm, 5.6mm 정도면 일반 필터 정도보다 약간 두꺼운 정도인데, 그거 좀 감안하면 충분히 계산이 되죠. 근데 5.6mm지만 사실상은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한 3mm 내외 정도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mm 정도니까 아마 2장에서도 비네팅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비네팅이 된다고 약간 생각이 들면 45도 각도로 이렇게 바꾸면 비네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쓰시면 아주 좋은 필터가, ND 필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시에서 이번에 최근에 출시가 된, 아직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지금 아마 한 3명 정도가 이걸 지금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먼저 일단 제주도로 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여기 보다시피 상자도 박스도 가운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서 딱 보면 아주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뭐 생각할 때는 어디 아니면 뭐 가방에 끼워서 덜렁덜렁 들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탁 붙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시 필터에서 이번에 나온 이 자스 필터 진짜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굉장히 얇습니다. 두께가 지금 우리 집에 지금 길냥이들이 여기서 또 두께는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4.65mm, 5mm가 안 됩니다. 두께가. 그런데 이게 전체가 그렇고요. 여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깥쪽에 보이는 거는 대략 3mm가 안 되고 2.8mm 정도 됩니다. 2.8m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2.8. 그래서 2.8m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얇죠. 그리고 이 얇은 게 이제 요 안에 꼽혀 있다는 게 참 엄청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8인데 여기 또 마침 우리가 자스 필터 하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잘 떨어지거든요. 잘 떨어지고 잘 깨집니다. 그래서 뭐 팔아먹기 참 좋은 그런 형태인데, 마치 여기에 홈이 이렇게 다 있어 가지고 보이시죠? 홈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홈이 있어서 떨어질 염려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캠과 뒷캠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앞뒤로 딱 보관하게 딱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탁 찍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링을 지금 현재 3개를 넣어 주셨어요. 67mm, 그 다음에 72mm, 77mm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2mm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것 등이 굉장히 유용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도 보다시피 이게 다양한 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끼 계곡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CPL 같은 경우는 연못에 연꽃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쓸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ND1000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볍게 장노출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네팅 부분도 한 2-3장 정도는
크게 뭐 일어나지 않을 정도, 한 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두세 장을 붙였을 때도 대각선으로 돌렸을 때 이 비네팅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받은 거는 풍경 ND, 그리고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이 은색이 있습니다. 그 은색은 CPL을 뜻하고요, 파란색은 ND입니다. ND. 그리고 뭐 보라색도 있고요, 금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뭐 UV 필터라든지 블랙미스터, 그 다음에 뭐 밤의 야경 필터, 이런 것들을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색은 다 ND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ND 옆에 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대충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니시 필터에서 만든 자스 필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것 같고요. 이 필터가 그 여러분한테 실제 쓰여졌을 때 훨씬 더 편리하고, 또 이게 뭐 다용도로 쉽게 쓸 수 있고, 또 튼튼하고, 그 다음에 베네팅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필터를 주로 150mm 사각 필터를 썼습니다. 사각 필터를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썼는데, 이제는 아마 요 필터로 자수 필터를 가지고 이제 주로 사진을 찍지 않을까. 최근에는 뭐 장로처럼 그리 많이 찍질 않는데, 이제 서서히 또 그런 시즌이 또 다가오고 해서 뭐 장로줄도 또 한번 또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메라 렌즈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 아주 좋은 자수 필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필터보다는 훨씬 더 좀 니즈에 좀 맞게끔 만들어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실제 쓰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뭐 튼튼한 거 뿐만 아니라 이게 떨어지는 염려,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필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개의 필터만 써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키트로 사용한다면 더 좋은 그런 효과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신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트매그 프로 니시에서 만든 자석 필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쿠폰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한 5% 정도 조금 할인을 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슬림, 굉장히 얇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어진 자수 필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150mm 사각 필터를 주로 많이 썼는데, 뭐 이제 요게 베네팅이 거의 없으니까 이걸 훨씬 더 잘 쓰지 않을까. 그리고 동영상에도 요걸 가지고 좀 활용해서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에는 제가 가변 필터를 주로 많이 썼는데, 비네팅이 조금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에는 다 비네팅이 있거든요. 요 렌즈에도 비네팅이 생기고, 콘탁스 18mm 요 렌즈에도 비네팅이 생겨서 제가 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비네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고맙게 이렇게 링까지, 다운링까지 다 만들어서 웬만한 렌즈에는 다 꼽힐 수 있게끔 67mm, 72mm, 77mm, 82mm까지 이 탭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는,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또 고맙게 이 앞뒤로 캡을 또 2개씩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캡을 넣어 주셔서 안에 있는 것도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여기에 꼽히고,
실질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꼽히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꼽히고 요거는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딱 꼽아 놓으면 되는 거고, 요것도 역시 양쪽에 뭐 필터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필터 필요한 거 뭐 다른 거 좀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세트로 딱 넣어서 보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필터라는 것이 없어도 되지만,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라데이션이 없다는 거 조금 아쉽고요. 그라데이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 한 32 ND GD 32, GD 32 아니면 GD 16 정도 그라데이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다음에 혹시 니시에서 만든다면 그라데이션 하나 정도는 더 넣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